14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이진감금 옥중투쟁 1537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토요일 6월 12일은 대구 관문시장 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K방역을 준수하고 집회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대구 시민들이 나와주셨고, 특히 제 지역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대구시당과 대구시 동지들, 또 자유우파 국민들이 각자의 마음으로 각자의 정성을 다해서 현수막을 붙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문시장 안에서 상인들이 제가 장보기 행사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연호를 해주시고, 또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의 투쟁에 대해서 적극적인 환영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지들이 굉장히 마음이 그동안의 투쟁이 조금이나마 보답받는 그런 입장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대선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은 이준석을 대표로 소위 말하는 뭔가 움직임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다. 또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결과는 여론조사에 전혀 다른 결과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과연 어느 쪽에서 이준석이 당대표였는데 왜 그렇게 좌파들이 좋아하죠? 그것이 뭔가 보이지 않는 업무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준석은 청년 정신으로 이 국가관과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 또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실질적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우리가 독재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권을 다 독재 정권이라고 그러고, 국민의힘에서도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전제 국가를 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젊은 사람이 나와서 문재인 독재 정권이 아니라 그냥 문재인 좌파 정권이다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또 4년 동안 우리는 그 실체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결과는 자유민주 체제를 침탈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역사를,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사회주의 역사로 바꾸는 그 일에 매진했던,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반동의 세력이 나타난 겁니다. 반동 세력한테 반동이라 얘기하지 못하고, 반체제 세력들한테 반체제라 얘기하지 못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지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꼼수입니다. 국민 속임수밖에 안 된다. 제가 항상 예측을 많이 하고 어떤 상황적인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오랜 동안 정치를 했었고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일반 국회의원들 같이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항상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야 했고,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는 그러한 개혁 작업에 앞장서서 했던 사람으로 보면은 판이 보입니다. 또 좌파들의, 제가 협상을 하면서 좌파들하고 워낙 많은 협상을 해봤기 때문에 그들의 속성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한테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6개월 가까이 전에 벌써 야권 통합의 방법을 제시를 했고요. 그 야권 통합은 아무튼 지금의 국민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냐. 단지 야권, 바깥에 있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 통합을 어떻게 할 거냐. 그 1차적으로 야권 통합을 통해서 지금 각 정당들이 이제 새로 신정정당도 있고 우리같이 4년 된 정당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당들의 대표주자 후보들을 빨리 가시화를 좀 시켜라. 또 그 정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 뭔가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7대 강령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자유시장 경제 확립, 그리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 또 서민과 함께하는 정당, 또 국민의 아픈 것을 함께 이루는 그러한 정당, 자유 한미 동맹을 통해서 또 한미일 삼국 연대를 통해서 자유 통일, 또 선진국가의 진입,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희들 강령에서 발표를 했고 지난 총선 때도 공약으로 했습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가치는 분명하게 또 하나 다른 정당하고 다른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법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촛불 쿠데타의 권력 참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우파들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승리를 해도 그냥 소위 말하는 좌우 연정 정도 갈 정도지 이 체제를 더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대선 체제 시스템을 지금 가동을 했고 내일부터 당대표인 제가 전국 투어를 갑니다. 당원들과 또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민생 투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희망 드리기 투어를 저희들이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무튼 전국에 일주일에 10곳 가까이를 다닙니다. 일주일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국민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직접 들어보고 또 우리 당으로 봐서는 조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직을 재점검하고 대선 체제의 치밀한 계획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뭐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인데 저는 뭐 공감을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공당이고 절차적으로 우리 공화당에 이미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언제쯤 대통령 후보를 가시화시킬 건지 뭐까지도 저희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권 통합, 소위 국민의 힘을 제외한 1차 야권 통합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미스 트롯 방식으로 하자. 그러면 다른 신생정당이나 또 다른 있었던 그 정당들이 좀 더 정당답게 또 가시적으로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를 제시하면 좋겠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대통령 후보를 내겠다고 선언을 했고 대통령 후보는 당의 절차에 따라서 후보를 뽑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 통합, 소위 애국세력, 자유우파 애국세력을 통합을 하고 그 통합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통합 요청을 할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국민의힘이 그 통합을 거부하면은 국민의힘이 분열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절차를 저는 이미 6개월 전에 발표를 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총선을 치르면서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느낌이 많았을 겁니다. 정당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고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공화당은 40만 당원이 넘어섰고
5만 5천 명의 책임당원을 가진 공당이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다음으로 당원이 제일 많은 제3의 정당입니다. 원외 정당이라는 것 외에는 당원이 가장 많은 제3의 정당이고, 그 제3의 정당의 파워가 그냥 일반 정당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거짓 탄핵의 진실 정의투쟁, 또 그 진실 정의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척결을 요구하는 그러한 정당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의 이 가치는 뭐 박근혜 대통령 한 분만 구출하자, 그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자체가 거짓이고 불이기 때문에 진실의 나라, 정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공화당이 힘들더라도 힘든 4년의 투쟁을 했고, 초창기 처음에 대한애국당 2017년 8월 30일 날 대한애국당 창당에 대해서 무려 50배가 늘었습니다. 당원수가.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실체다. 매주 여러분들 몇천 명, 3천에서 5천 명, 뭐 서명대 집회가 있는 데는 한 3천, 집회가 없을 때는 한 5천 명의 당원이 해주고, 5월달까지 1월부터 5월까지 22만 명이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요구를 해서 이미 260만 명이 넘었습니다. 또 국민들이 한자 다 자기 이름을 써서 사인을 했어 했고, 1월부터 5월까지 입당하신 분만 6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책임당원, 돈 내는 책임당원이 10,000명이 넘게 입당을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무서운 돌풍이 일어나고 있다. 그 계기만 국민들이 이 잘못된 지금의 현실을 깨달으면은 국민 스스로가 국민의 주권, 소위 말하는 이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을 하기만 하면 우리 공화당은 바로 수권 정당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불안해하는 것은 국민의 힘이 어떠한 보이지 않는 손이나 어떠한 정치 야욕에 의한 몇몇 정치인들에 의해서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무너지지 말고 당당하게 야권 통합 후보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 후보 경쟁을 통하면은 다음 대선은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다. 일부 세력들 50만 당원을 가진 정당을 극우 세력이라고 매도하고, 우리는 극우 행동을, 폭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경찰한테 당하기만 당하고 폭력 한 번 행사하지 않고 무저항, 무폭력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비폭력으로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단지 우리 공화당이 이제는 좀 더 목소리를 강하게 내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분열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힘이 분열 세력이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의힘과 야권 단일 후보가 붙으면 야권 단일 후보가 이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혁신이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촛불 쿠데타에 대한 반격이고 혁명입니다. 제2의 탄핵이 아니라 제2의 5.16 혁명과 같은 제2의 혁명을 우리는 이뤄야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당당하게 우리 공화당은 야권,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 단일 후보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겁이 많고 무능력하고 용기 없고 좌파들한테 굴종하는 그러한 국민의 힘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마지막 충고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충고일 수.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많은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자유우파 국민은 50%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을 버리고 우리 공화당에 오시면 됩니다. 우리 공화당을 국민의힘과 견줄 수 있는 자유우파, 정통 보수 정당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정말 일하는 국회의원, 국가 간의 확실한 국회의원, 또 거짓과 불의에 싸울 수 있는 국회의원,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젊은 정치인들이 우리 공화당에 수도 없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또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는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우리 공화당의 문을 두들겨 주십시오. 언제라도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 일정부터 긴급 급박하게 이제 돌아갑니다. 민심의 바다로 당대표가 먼저 뛰어들겠습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특히 가장 어려운 시장 또 자영업자분들의 전국의 특히 영남권 분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 영남권과 수도권을 왔다 갔다 충청권까지 포함해서 하면서 많은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일 날 아침 8시부터 경북 포항 일정이 있습니다. 15일 아침 8시에 포항 오천시장, 오전 11시에 포항 죽도시장, 오후 2시 반에 포항 흥해시장, 각 시장마다 2시간씩 제가 머물면서 시장 상인분들의 여러가지 민심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그냥 연설만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행사도 같이 하면서 이 중국 폐렴에 지쳐 계신 많은 국민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6일은 경남 지역 방문입니다. 오전 9시에 고성시장, 오후 11시, 오전 8시에 고성시장입니다. 오전 8시에 경남 고성군의 고성시장, 오전 11시에 마산 어시장, 오후 2시 반에 양산 남부시장, 또 오후 6시에 양산 이마트 앞 문화행사, 6월 18일 날은 다시 경북 지역에 오전 8시에 경산 자연시장, 오전 11시에 칠곡 양목시장, 오후 2시 반에 문경 전촌시장 을 방문하겠습니다. 또 6월 19일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근무하셨던 문경 서부 심상초학교, 지금 문경 초교입니다. 초등학교 방문을, 청운각을 방문하고 오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문경 세제 동원에서 문화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명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전국 투어가 국민에게는 희망을 드리고 우리 강원에게는 자부심을, 또 많은 자영업자나 시장 상인들, 소상공인들한테는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시고 함께, 우리 공화당이 함께 한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재본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 전 세계에 발붙일 곳은 없어졌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벌써 지난 총선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 블록, 반공산주의 블록, 반중 블록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반중 블록의 중요한 점은 아무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쿼드에 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블록,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또 대만, 홍콩 자유화 세력, 호주, 또 이런 나라들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블록을 해서 중국의 소위 말하는 경제 속국화, 또 문화 속국화, 군사 속국화에 대항해야 된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소위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위험한, 한반도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 사회주의 연방제로 갈 가능성이 많고, 또 그 사회주의 연방제를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직접 후보 때 거론을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속아서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들의 거짓에 속아서 나쁜 결과를 가져왔지만은 이제라도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반중블록을 형성해야 됩니다. 특히 시진핑의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공화당 강력하게 반대 투쟁을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의 공자학원, 차이나타운, 또 중국 관련 무슨 뭐 이름을 여러 가지 짓습니다. 똑같은 침탈입니다. 영토 침탈이고 문화 침탈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중 투쟁을 강력하게 거행하고, 또 저에 대한 이상한 뭐 진중 프레임 이거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 공화당이 지금 하고 있는 한미동맹 중심의 이 반중국, 반중 블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가식적으로 그러한 집회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집권정당 혹은 수권정당 혹은 원내교섭단체 이상의 수권정당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6월 10오늘부터 모든 준비를 11월 말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100일 전에 선거 시스템을 완벽하게 조직화, 또 재정 문제, 또 국민들의 인식 변화, 우리 공화당의 변화, 우리 공화당에 더 씌워진 잘못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 공화당의 극복,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에서 빨리 정비를 빨리 끝내고 우리 공화당과 빨리 테이블에 앉아서 야권대 통합, 국민의힘을 제외한 1차 야권대 통합의 논의장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방법까지 6개월 전에 다 제시를 했고, 그 부분에 제가 지난 대구 집회, 6월 12일 대구 집회에서도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는 수권 정당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뭉치면 이깁니다. 국민의힘이 자유파 국민을 배신해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자유파 국민들이 흩어지지 말고 뭉쳐서 자유파 국민의 애국심과 역사, 정체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싸우면, 또 저들과 하면은 국민의힘은 이길 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 소위 말하는 친중 친북 사회주의자들을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내일부터 투어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3번 내지 4곳을 다니고 4번 4일을 하고 하루에 3곳 정도를 다닙니다. 그럼 일주일에 최소한도로 10곳 정도를 저희들이 방문을 합니다. 자원봉사분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무튼 당과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그냥 순수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 민원실을 통해서 비서실에 연락을 주시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유튜브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우리 공화당의 당원분들이 포항 15일날 포항이면 포항에 고향을 둔 포항 울릉도에 고향을 둔 분들은 다 포항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16일날 고성, 그 다음에 그 마산 어시장, 마산, 양산 이렇게 방문할 때는 고성, 마산, 양산에 고향을 둔 분들이 다 함께 투어에 참여를 해주셔서 하루라도 고향 찾기 활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8일날 경산, 경북의 경산,
칠곡, 양록, 칠곡, 그 다음에 문경, 전촌, 여기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일정을 공카에 공지를 하고 각 카톡방이나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데 공지를 하겠습니다. 보시고 내 고향에 당대표와 함께 내 고향 방문을 하는 그러한 이벤트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 공화당답게 그렇게 전국 투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